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더 많은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요즘 시장 어제 코스피도 3,200, 코스닥도 800.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장중 변동성 크잖아요. 이럴 때 네. 사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카카오톡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오늘장 공략주 전략 또 보니까 미국 주식 정보까지도 받아볼 수 네, 있더라고요. 네. 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민 앵커가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뭐가 있어서 저러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최종 판단은 네. 투자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떻게 보이세요, 정민 앵커는? 미국 증시요? 네, 맨날 질문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왜 이렇게 하루 걸려서 올라갔다 다시 또 조정 보이고 이제 조정 보였을 때 찾아보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간밤에는 서비스업이 좀 업황이 좀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고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야기한 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장기채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참 네. 별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그럼요. 예. 저는 좌우지간 지난 금요일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회복됐고 네. 그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회복됐고 우리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제 화요일 날은 괜찮은다 했는데 뒤로 가서 약해지고 맞아요.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 쪽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예.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네. 권투하다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막 아주 상대를 갖다 몰아붙이다가 네. 이 카운트 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수비하던 선수가 어떻게 뚝 뻗은 펀치에 이렇게 딱 이 카운트 펀치가 맞으면 그냥 훅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아, 금요일 날. 잘 달리다가 네. 고용이 뭐야 이거? 네. 앞선 두 달치를 이렇게까지나 줄여? 어. 카운트 펀치 맞고 쿵 했는데 약간 백더블링처럼 예, 거죠. 그래 놓고 네.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벌떡 일어난 게 월요일이었어요. 네. 벌떡 일어난 게 월요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 데미지는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어지러지한 상태. 그리고 다리는 약간 풀려 있고 그게 어제 화요일이었던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이 살려주느냐 그리고 네. 1분 휴식 동안에 얼마나 이제 회복될 수 있느냐. 아, 그 풀린 다리가. 예, 네.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훈련량이 누적되어 있었고 네. 타고난 강골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맷집이 어떠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 경기 양상이 달라지듯이 시장 흐름도 맷집이라고 하면 시장 펀더멘털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게요. 어쨌거나 쉽지는 않다는 건 어제 확인됐잖아요. 네네네. 3,200 우리 코스닥 800 그렇죠. 요거 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하는 거는 저 느낌이 좀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확인하고 가자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요일 패널 중에 확인하고 가자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김현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쨌거나 제가 지금 뭐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한번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네. 지난 금요일이 어쨌거나 중요한 날이었고 고용지표 나오면서 그것도 8월 첫날.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이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조금 생각을 돌려보시면 아마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우리 미국 고용 지표가 네. 지금 생각보다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사실 월요일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던 겁니다. 좋았었죠. 근데 그때 아마 제가 그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실제로 한 달 지나면 조정이 꽤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네. 조정이 늘 네. 이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고용 지표라는 게 총 3번 발표되는데 처음에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거를 수정 한번 하고 최종은 그 다음 마지막 예. 이렇게 3번 조정되는데 항상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좀 걱정이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7월 정도 이제 가면은
그때 15만, 14만이 아니라 한 7만 정도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더라. 네. 라고 전달드렸는데 이거보다 좀 심해졌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 3, 4만으로 그냥 예.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걱정이 됐었던 사안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 잘 나올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버럭하고 있고 이게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건 좀 오바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오바고 노동통계국 국장이 그거 바꿔서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걸 바꾸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지표란 거는 지난 50년간 가장 악명이 높은 네. 상향 조정이든 하향 조정이든 조정이 많이 되는 지표로 유명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통상 상향 조정되면 좋죠, 원래. 근데 이게 하향 조정되는 게 문제인데 하향 조정되던 게 지난 50년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심했다. 이제 이게 조금 가장 큰 그렇죠. 걱정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향 조정으로 좀 심한 게 좀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좀 예견됐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전에는 한 90% 응답했다면 지금은 한 70% 이하로 많이 예, 줄어들어서 중간에 이게 이제 이럴 거야라는 추정치를 넣어서 이제 계산하던 것들이 많아졌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나마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한 것이 머스크 내세워서 사람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지. 노동통계국도 일자리 선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도 바이든 때도 안 늘려줬었다 그러더라고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예산이 그대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 택시 타고 가던 거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러고 3번 가던 거 2번 1번 가고 뭐 이래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가서 조사하려면. 예. 그러나마도 이제 사람까지 줄여놨으니 어허. 어찌 보면 예견된 사실은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하필이면 하향 조정으로 이제 심해졌다는 게 문제인데 하향 조정이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경기가 사실은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뭐 차트도 갖고 오긴 했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최근에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이게 이제 그 예산을 깎으면서 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붉은색 선이 지금 정부 주도, 그러니까 네. 정부의 진짜 공무원들 아니면 교육이나 건강 이쪽이 최근 들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색은 민간인데 민간은 거의 안 늘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AI 때문에 기술 쪽은 오히려 사람을 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감안한다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특히 5, 6월 달에 정부 쪽에 일자리 우리 이만큼 줄었어야라고 보고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도 잘린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자체는 하반기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을 확률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누누이 우리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관세도 있었지만 결국은 고용이나 이런 것이 둔화를 오면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미국만의 이슈만 아니고 이건 이제 전 세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측면이 좀 걱정이 첫 번째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10월 정도가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예.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희한하게 이제 8월 1일부터 이게 탁 올라선 거예요. 지금. 예. 저기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 차트 보여줄 때 그 소장님께서 섬찟한 자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요거는 이거 지난주 차트인데 이번 차트로 바꿔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붉은색 선이 위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위로 완전히 네, 좀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계절적으로도 약한 시기에 돌입하는데 실제 거기에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안 마음에 안 드는 세제 개편안, 네. 미국은 고용 지표, 어쨌든 뭔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확실히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딱 8월 들어서 아래 빨간색 그래프가 그러네요. 딱 지금 위로 올라섰죠. 들어오게, 예. 업데이트된 저기서 예. 빨간색 빅스가 네. 고개를 바짝 드네요. 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이건 마치 이게 계절적으로 이걸 따라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8, 9, 10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 네. 예,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막 우리 신경 많이 쓰고 열심히 봤는데 지나고 보면 남는 건 없고 그냥 들어가는 뭐 이런 확률이 좀 있어서 이럴 때는 힘을 빼시고 아니 왜 조금은 근데 10월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좀 처지고 뭐 이래서 이렇다 뭐 이런 정성적인 심리적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그럴 듯한 것은 요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말로 하면 세금 손실 수학, 텍스 로스 하비스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득 보면 주식을 보면 우리 이제 개인은 상관없는데 대주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득 봐갖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예. 27.5% 예. 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누구나 다 낸단 말이죠. 네. 어허. 예, 미국은 다 낸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좋은 거는 손실을 보면 손실 본 거는 이득 본 거에서 까준다는 거죠. 상계 처리를 예, 해주죠. 상계 처리해 주는 예, 예. 거. 아. 그런데 여기에 1986년도에 세제 개편, 미국의 세제 개혁을 하면서 네. 뮤추얼 펀드들은 10월 말까지 저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때 10월 말까지 내가 손실 본 주식을 팔면 그것을 이득 본 거에서 깔 수 있게끔. 어허. 아, 12월까지가 어허.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뮤추얼 펀드들은 네. 뮤추얼 펀드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크죠. 그들이 손실된 주식들을 9, 10월에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득 본 것들도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상계 처리한다면 이득 본 것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양쪽이 다 나올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소위 그 법의 변동 때문에 소위 우리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만든 것. 네. 그것 때문에 보통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사이에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계절적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보통 지금은 ETF가 많아져서 이전보다 좀 덜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뮤추얼 펀드들이 여전히 꽤 있기 때문에 저런 계절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꼭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9월, 10월 요 무렵에 보면은 별로 주식이 좀 이렇게 흔들릴만한 이벤트들이나 뉴스가 많았고 아, 그 혹시 국내 증시에도 해당이 되는 국내 건가요? 증시도 거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환율도 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황 쓸 때 자주 써먹었던 뭐 이렇게 별로 인사이트 없을 때 찬바람 불 때 뭐 환율 오르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 소리 자주 했거든요. 네, 네. 보니까 9.11도 9월이었고 뭐 블랙먼데이 옛날 캐캐 묵은 얘기 지금 저 세제 개편안이 86년이면 블랙먼데이는 87년이었는데 네. 그 이듬해 바로 10월 달에 빵 한 번 터졌고 좀 그런 게 있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 손실 났던 걸 갖다 붙들고 가는 것보다 손실을 확정시켜서 세금이라도 좀 줄이자. 네, 네. 그리고 보통 저 혜택을 보려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판 다음에 한 달간은 사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래서 10월까지 예, 그러니까 한 번 팔면은 영향이 꽤 네,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 영향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말씀 주신 대로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증권에서 비슷한 걸 그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네, 이후에 네. 15년간 과거 이제 데이터를 쭉 봤더니 15년, 20년 되네요. 지금 2007년이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8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게 매 달에 지난 15년간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 회색 막대가 아래로 내려온 걸 네네. 보면은 그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달이 상승했을 확률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동그란 그 점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달보다는 낮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쫓아가는 거다. 사실은 8, 9, 10월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미국 따라 악재가 생길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예. 전 세계를 주도하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일하시면 마음 편하시고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희 뭐 이래저래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SBS BJ 이제 새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왜 맨날 미국 얘기만 하냐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따라갈 때도 있지만 미국장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빠지면 우리도 같이 좀 힘들고 예. 갈 때 그거 한 거고. 오죽하면 미국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고 하고. 예. 저도 이제 막 애널리스트 초년생하고 뭐 이럴 때는 막 이제 그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이제 반발심도 있고 왜 미국만 봐야 돼?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미국이 전 세계 돈도 많고 모든 걸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서 미국을 사실은 분석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을 그렇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매크로 지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성을 갖고 있고 또 따라간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 세계 모든 것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렇고 달러가 또 지표가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네. 걸 달러 베이스로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자산의 거의 70%가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0%를 나눠서 유럽 다 빼고 나면 우리나라 몇 프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현실을 짚어주셨네요. 그래 예. 또 그리고 뭐 각 정권사 금융투자 업계마다 이렇게 또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업종 애널리스트 내지는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분석 툴을 갖고 전망 툴을 갖고 이제 얘기하고 자기 이름과 회사 이름을 걸고 또 뭐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뭐 매도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막 이렇게 또 종목만 이렇게 막 열심히 할 만한 거는 또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죠. 장사가 돼야 그렇게 하는데 뭐 송 대표님은 장사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종목 얘기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누가 안다고 오전에 오르던 놈 오후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저게 진짜 갈만해서 가는 건지 진짜 세력들이 장난질로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보고 가시죠. 고용 지표에 묻혔습니다만 지난주에 미국 GDP도 나왔었네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지금도 뻥뻥 치고 네. 있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세 수입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더 부유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실제로 그 성적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2기의 첫 상반기 경제 성적표가 나온 건데 보통 네. 1분기, 2분기를 보통 나눠서 보면 1분기는 관세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렸었잖아요. 그랬죠. 수입이 엄청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 또 2분기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플러스를 해서 합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가 뭐냐면 반기 성장률입니다. 반기의 연율 성장률인데 반기가 전 하반기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 1.2% 연율로 성장했다. 근데 직전 작년 하반기는 2.8 했으니까 반토막이 더 났죠, 사실은. 작년 상반기도 연율이 2.34 정도 되고 합쳐보면 2.56 정도 되거든요. 작년 연간이 2.56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1.2 나왔으니까 좀 많이 떨어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뭐 때문에 그랬느냐 보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개 중에 정부 분야가 좀 뭐랄까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 민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우측 지표인데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기로 그려놨는데 작년 4분기가 3% 연율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쭉쭉 내려와서 1.2%, 이번 2분기가 1.2% 연율 성장한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올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크고 워낙 그 사이에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경기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그 타이밍이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좀 약해지는 모습. 결국은 어찌 보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저런 성장률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들 실적 보면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 AI 그 투자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게 논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 네. AI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네, 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예.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소비나 이런 것들이 둔화가 많이 되는데 미국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소비의 나라다. 그렇죠. 소비로 성장하는 나라다. 예. 그래서 전체 그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소비하는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GDP에 미치는 그 기여도 네. 그것과 지금 밑에 보면 녹색선이 정보 처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결국 AI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서로 역전하면서 AI 투자가 없었으면 네. 이번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을 수도 있겠다. 라까지 이제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분석이거든요. 소비가 저렇게 급감하는데도 네, 기업들 맞습니다. AI 투자로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AI 투자가 효자였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실제로 숫자들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순이익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AI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요 네 군데겠죠. 그 네 군데의 순이익을 합친 게 저 파란색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지금 완전히 우상향 쫙 2022년 이후에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5도 각도로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세상에는 마냥 뭐든지 좋게만 볼 수 없는 그 항상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밑에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붉은색 선인데 이것이 2024년부터 서로 이제 슬슬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그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언뜻 보면 잘 안 와닿지 않아요. 예.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매출해서 순이익 나면 그것이 다 내 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소위 현찰 박치기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현금으로 바로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란 게 현금을 바로바로 받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매출채권이나 뭐 이런 걸 일으켜서 예, 보통 예. 받는 케이스들. 예. 보통 그래서 흑자도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막 매출 많이 나와서 순이익은 많이 찍혔는데 그게 다 매출채권으로 만들어진 건데 돈이 안 돌다가 어느 순간 이게 소위 돈을 빚 못 갚으면 도산하는 거. 이제 이게 흑자도산인데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이익은 늘어나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떨어지는 서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그 현상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거는 내가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 예, 데이터 서버, 뭐 GPU 사고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낸 돈.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 이 돈 갖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고, 뭐 R&D도 더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그 돈에 별로 안 늘고 있다는데 저렇게 안 늘게 될 저 격차가 뭐냐면 메타 같은 데가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 연한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이거 5년 정도 쓸 수 있어 네. 했었는데 그래서 5년간 매출에 5년간 비용으로 맞춰갖고 나눠서 네네. 소위 뺐는데 비용을 네. 상각을 했는데 네. 아니야 이거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6년으로 늘리면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줄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익이 증가하는 이익은 효과가 증가하는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아하. 문제는 그렇게 해 보니까 실제로는 현금은 안 들어오고 순이익만 느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렇게 지금 네, 격차가 벌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이 사실은 이것은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순이익이 그 소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보면 똑같이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똑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 이제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의 돈을 버는 걸 네네.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프리캐시플로와 순이익이 서로 생리별을 한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것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AI 투자를 했지만 돈을 제대로 버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CF 방금 프리 캐시플로우를 하셨고요. 네. CF가 캐시플로우인 줄은 알겠는데 F가 뭔가 프리, 싶었더니만 예, 프리. 프리. 예, 예. 그래서 잉여 현금.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산에 왜 부채까지 포함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전에 이미 한번 저걸 했었고요. 네. 감가상각 연한을 늘렸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메타가 올 초에 이걸 늘려놓은 예. 거거든요. 그러면서 메타가 실적이 엄청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GPU가 옛날에 데이터 센터에 쓸 때는 진짜 한 4, 5년 썼대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AI에서 추론하고 학습할 때는 이것이 너무 이게 그 극한 노동 환경이 되면서 3년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이클이 짧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예. 이걸 3년밖에 못 쓰는 거를 6년 쓴다고 얘기해 놓으면
뒤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장부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장부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게 되잖아요. 뭔가 회계 장부상에서만 약간 눈속임 하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네. 상황이라서 하필이면 이때 감가상각 연한을 늘린 것은 썩 좋아 보이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예. 아니 지금 저희 좀 전에 좌상단에 보면 뭐 S의 공포 다시 S 얘기가 나오는데 잠잠 이칠만 하면은 꼭 드러나는 용어 같아요. 다시 나오는 용어 S 공포. 제 S가 스태그플레이션. 무슨 S인데?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예,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예, 뭐 최근에 뭐 고용 안 좋다. 네, 네, 뭐 네. 여기에다가 지금 간밤에 뭐 ISM 서비스 PMI 안 좋다. 근데 이것도 시장 좋을 때는 서비스 PMI 소프트 데이터니까 뭐 이거 말 그대로 심리 지표고 실제 실물 경기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거를 부각시켜서 뭐 S의 공포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걸 반영하는 시간이 시차가 예. 좀 걸리는 거고요. 보통 무슨 열기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때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택 버블이었잖아요. 아, 예. 지금 우리 AI 투자에 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온 세상이 특히 미국이 주택에 엄청 열광해 갖고 네. 투자를 과하게 그쪽에 할 때였죠. 예. 그때 은행이 최고의 주식이었죠, 사실은 은행주가.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에 그 S&P 500의 고점은 검정색 선입니다. 2007년 10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택 가격의 미국 주택 가격의 고점은 1년 반 전인 2006년 5월 말이었습니다. 파란색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특정 업종 건설주 상대 성과 고점, 그러니까 건설주가 S&P 500 대비해서 훨씬 좋았다가 꺾이기 시작한 고점은 그거보다 또 한 1년 앞서 있는 2005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것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버블이 상당히 꽤 한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AI가 아직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앞으로도 한 2년은 괜찮지 않아? 이것만 단순 합산하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은 상당히 좀 뭐랄까 호흡이 긴 자산이잖아요. 이게 네. 뭔가 거기 안에 한 30년 돈 빌려서 넣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는 한 3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투자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내지 못하는 즉 진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돈만 먹는 혹시라도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 좋은 세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간이 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재 시장을 전체를 이끄는 AI가 투자에서 실제로 현금화되는 네.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타나야지 아까 봤던 프리캐시 플로우가 다시 우상향해 갖고 순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과거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3,18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6%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9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9,300원, SK하이닉스도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6만 1,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만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은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5,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3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2만 4,600원, 5만 2,300원이고 페트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HLB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2,100원이고요.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1% 안팎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슈젤 보합 예상되고요. 파마 리서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은 양시장이 또 하락이 예상되네요. 네. 네. 예. 뭐 저 정도 동시효과 수준 정도로만 하면 뭐 하락보다는 그냥 뭐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정도고 낙폭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거 다행이겠다 싶네요. 아 그래요. 저기 송 대표님 이따가 조금 더 미국 얘기나 뭐 그걸 좀 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도 균형 좀 맞춰보죠. 네네. 개장 전에 국내 얘기 좀 하시죠. 네. 이거 지금 문제는 또 저기 뭡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이나 되는 분이 그거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주말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실망이 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시장하고 정부 안하고 어떻게 다르죠? 요거 지금 어떻게 좀 개선 내지는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아하, 높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예. 그것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미 부딪혔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있었고 시장이 썩 달가워하지 않던 사항이 있었는데 네. 썩 달가워하지 않던 사항이 정부 세제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하. 그럴 거면 그 안에 이런 말이 생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이게 좋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문득 저도 지난 금요일은 열받아 갖고 막 제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는 채권 자경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자경단이 있다. 주식 자경단이 있다. 그 K 주식은 주식 자경단이 지킨다. 열받아 갖고 저도 이렇게 막 올렸는데 아. 오히려 시장을 한번 이렇게 확 빠뜨려 놔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 쪽에서 너무 좀 고루한 생각을 하시는 예. 그런 분들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이 오히려 금요일 날 한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여당에서 바로 그 신속 대응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기존 걸 일단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 충분히 뭐 검토하겠다, 뭐 A안 B안 내오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미뤄 짐작컨대는 기존에 지금 두 A안 B안 중에 사실은 정부 세제안은 시장이 실망했다는 걸 분명 알기 때문에 예. 그 반대편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이 적어도 어제 시장에서 또 그러니까 월화 정도의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 대표님의 어떤 생각이신 거. 그렇죠. 이제 예. 주요 이번 그 정부 세제안에 대해서 비판 왜 네네. 시장의 투자자들이 화를 내고 있느냐. 예, 이제 예. 그걸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예.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 뭐 일부는 이것이 뭐 12월 말에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시장을 뭐 교란시킨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되게 작은 네네. 거고요. 이거는 소위 그러니까 그 주주 간에 소위 그 대주주라 한 것은 50억이든 10억이든 지배주주는 아닙니다. 네. 경영권 행사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 안에서 단지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일종의 사실은 뭐랄까요? 그 징벌적인 그러니까 세금 징벌적인 느낌이. 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 돈을 흐름을 끌고 오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그 슈퍼개미들을 많이 양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슈퍼개미들을 다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떠나서 해외로 가든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일이 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슈퍼개미와 일반 개미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시장도 그래서 이제 열받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1인 1표제지만 참 재밌는데 네. 이거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3,200, 8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준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고용 지표 이후에 이제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정체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또 나스닥, 러셀 2000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은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 떨어집니다. 3,182, 코스닥이 0.3% 하락하네요. 796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69,200원, SK하이닉스도 1.7% 하락으로 25만 8,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 내림세입니다. 103만 4,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6%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합니다. 56,700원. KB금융 0.5%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3% 올라가면서 65,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HD현대중공업 0.8%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5%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43만 7,000원. 에코프로비엠이 2.4% 올라가고요. 12만 7,600원. 에코프로도 1.3% 상승합니다. 펩토론도 0.3% 올라가고요. 29만 5,500원. HLB가 46,900원으로 1.3%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이 1.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19만 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지금 1% 안팎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1.5% 하락으로 74,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KCS가 지금 19% 급등합니다. 1,700원까지 올라서고 있고요. 엑스게이트가 6.8% 강세 8,010원. 그밖에 한국첨단소재도 10%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네 드림시큐리티도 각각 1%에서 2% 상승 중이고 ICTK가 4.8% 올라가고요. 코이버 그리고 솔리드, 아이온플러스까지도 모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원전주도 흐름 괜찮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 오름세고 오르비텍, 비츠로테크 상승세고 대창솔루션, BHI가 3%에서 1% 이상 오름세입니다. 한전기술이 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2차전지 좋았잖아요. 오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집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자이글이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양봉이네요.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는 오히려 좀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포스코퓨처엠도 0.9% 내림세.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도 흐름도 괜찮아요. SM이 4.3% 상승합니다. 14만 1,500원이고요. 그다음에 NEW도 3.4% 올라가고 디어유도 5% 강세입니다. 5만 3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브도 1.7% 올라가고요. YG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1% 이상 오름세고 큐브엔터가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1.5% 상승세, 키스트도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터, 음원, 음반 다 좋아요. YG 플러스, CJ, ENM 2%에서 1%가량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75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5억 원, 254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억 원, 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1,200개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1원 하락한 1,387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2차전지, 음원,
엔터테인먼트 영화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네요. 아 근데 그 자이글 그 후라이팬 그 뭐 그릴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까 2차 전지 뭐 하면서 뭐 자이글 언급하시는데 지금 아니, 예, 저도 이렇게 그냥 시세를 전달해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아 저게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쪽 나트륨 이온 쪽으로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송 대표님 지금 미소의 의미는 보통 저걸 구분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막 그 회사 일일이 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 그 테마로 묶는 것이 네. 제가 알기로는 테마였을 때 그 주가 움직임 흐름을 보고 사실은 묶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관련주라 하는 게 예예예. 그러니까 실제로 막 바텀업으로 그게- 이렇게 쭉 공부해서 하는 게 예, 아니라서 예. 거기서 보면 진짜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냥 걸쳐 있는 또는 약간 무늬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투자분들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신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 정도로 네, 네, 예. 인식을 네, 저 서비스 하는 하시면 분들이 될것 보통 그렇게 같아요. 하는 걸 제가 알고 예. 우리 김태성 본부장이 화요일 날 하모니에서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송 대표님 코너 끝나고 나면 이제 이재규 본부장이 또 국내 주식 짚어주고 하는데 어제 김태성 본부장이 이제 그 캐대헌 캐대헌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아, 예,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그 네,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김밥 얘기 그 챌린지 따라하면 안 아, 되는데. 그 루미가 거기서 막 아, 김밥을 거기서,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 애들이 잘못하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진짜. 막혀요, 기도. 예, 큰일 납니다. 눈 이래 갖고 막 먹대. 그건 만화잖아요. 만하니까. 예. 그거 하면서 김태성 네. 본부장이 김밥 관련주 이제 상승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참 저도 말하는 저도 참 그거 합니다만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냉동김밥 수출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그러니,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예. 워낙 물가 세니까 햄버거 사 먹는 것보다 그 김밥 사 먹는 게 싸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 어쨌건 회사 이름에서부터 벌써 자글자글 뭔가 이렇게 후라이팬 내지는 뭐 그릴을 또 올리는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로 엮인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예, 아까 하시던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제 그러니까 일단, 50억, 10억 예. 낮추는 거에 투자자들 화를 내는 거는 일반 개미들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건 일일 1표제입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일일 1표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을 더 많이 행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주총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잘못할 때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 주주 지배주주가 잘못할 때 그 일반 주주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거래세 제도입 이것도 네. 열받죠. 줬다 뺐냐? 3년 만에 다시 이거를 없앤다고 그랬다가 다시 돈 받는다고 뭐 이거잖아요. 근데 네. 이건 열받긴 한데 이거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거래세 폐지는 금투세 도입하고 원래 패키지였잖아요.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래세는 폐지했는데 금투세는 미루다 도입을 못했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밸런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부 이제 네. 이해가 된다 뭐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금투세가 도입될 거로 보시는 건 그러니까 대신에 금투세가 도입되는데 대신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취지처럼 장기 투자에 사실은 미국처럼 뭐 5년, 3년, 5년, 10년 투자하면은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내는 쪽으로 낮춰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같이 묶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이제 이게 국세청이나 이런 데가 좀 기재부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셔서 그 원래 우리나라는 뭔가 손실을 봤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사실. 예, 그걸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걸 네. 빨리 하면 전 좋겠다 아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분리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보면 뭐 원래는 시장에서 딱 35% 배당 성향만 높으면 내가 번 순이익의 35% 이상만 사실은 그 배당으로 쏘면은 그러면 사실은 다
저 혜택을 주겠다. 네.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는 이제 이익인데 이것이 이번에는 뭐 40% 넘어야 주관을, 되고 예. 25%도 뭐 지난 3년간 뭐 일부 성장을 했으면 되고 엄청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 법은 예. 정책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알아요. 읽어 나가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직관적이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 예. 목표는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하게끔 하려는 게 목표잖아요. 네, 네. 예. 그럼 처음에 35% 하고 예. 그다음에 모자르면 그다음에 한 3년 후에 40% 올리고 서서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목표처럼 한 50%까지 가져가려면 서서히 올리면 된다 이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인상하면 되지 않냐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저 메뉴의 대주주 요건은 소위 슈퍼개미하고 일반 개미의 갈라치기였다면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35%로 만든 거는 지배주주와 나머지 주주들의 갈라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배주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받아갖고 세금을 내면 지금 방식으로 가면 35% 이상을 세금을 내는데 굳이 내가 안 하고 있다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27.5% 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굳이 내가 많이 해서 세금을 더 내려는 애국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다수는 그냥 잘 듣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현금 쌓아놨다가 네. 그 회사 주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 내는 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10%포인트 가까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것도 잘못된 거다. 사실은 둘이 눈높이를 맞춰갖고 굳이 내가 기다렸다가 주식 팔아서 세금 내느니 배당 따박따박 꾸준히 매년 받아갖고 이걸로 뭔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소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 결국은 그래서 주주들 간에 지배주주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사실은 정책과 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시장에 주식자경단이 나타나서 화를 낸 것은 매우 당연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정부 여당에 잘 전달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전달이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관세 어떻게 하라는 말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들은 그 각 지역의 지역 유권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화 거셔갖고 이거 법 이렇게 바꾸라고 압력 넣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라고요? 문자 카톡 보내셔도 되고요. 그 네. 저기 뭐지 그 지역 거기에 SNS 같은데 그 댓글 올리셔도 됩니다. 제일 무서워들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것은 정말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를 그러니까 주식 한 주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 권리라는 거고. 네, 이거 국민의 주주의 권리이기 권리, 때문에 예. 이건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이번 세제 개선안을 훨씬 더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애쓰고 뭐 하느니 뭐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에 우리나라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실에 전화도 지역구에 전화도 하고 청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맞다나 그냥 미국장 하죠 뭐 그냥 속 편하게. 속 편하게 예. 근데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건데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장도 앞서 그 네. 대표님이 방송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거 세제 개편하는데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3개월 안에 빨리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방향.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사실은 댓글 하나만 올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방향만 시장에 좀 전달해줘도.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쉽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저 세제 개편은 보고 진짜 좀 짜증이 났던 게 그냥 대부분 세금을 걷고 일부 진짜 소액 투자자 일부한테만 살짝 감세해주는 딱 이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뭔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 직관적으로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법은 복잡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래서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또 8월 이거 오늘 제가 자료를 안 네네. 건데 8월이 그러니까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 취임의 첫 8월은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과거에 6번 있었거든요. 네. 아이젠하워부터 오바마까지 재선. 그러니까 이번에 네. 트럼프가 재선이잖아요.
그리고 첫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은 여러 가지 변동수가 좀 많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변동성 관리 여기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저는 세제 개최 현안 소위 계약이 아니라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8월에서 10월간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오히려 그 사이에 못 들어가서 안절부절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자막에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가서 의약품 반도체 관세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거 좀 찝찝한데요. 아, 뭐 근데 우리 그때 우리는 근데 약속한 거의 것이 예, 우리나라는 15% 소위 최해 수혜국으로 대우를 받기로 얘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의약품 이거 다 하기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3,500억 투자를 하기로 그러니까, 달러 예. 투자하기로 한 거기 우리는 때문에 해당 없다.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좀 낫지 않을까? 좀 트럼프가 생각을 본인 합니다.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예, 뭐 봐야죠. 뭐 그 말이 언제라도 바뀔 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있긴 사람이잖아요. 합니다만. 뭐 예. 뭐 대충 대만도 20%로 마무리되고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뭐 거기서 엄청난 샥이 올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의약품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반도체는 좀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